만약 여러분의 외모는 영원히 늙지 않고 대신 여러분이 지은 죄와 세월의 흔적을 대신 가져가는 초상화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아일랜드의 천재 작가이자 탄미주의 대명사 오스카 와일드의 유일한 장편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소개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외모 집착과 노화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증상을 이 소설의 이름을 따서 도리언 그레이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인간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파헤친 이 매혹적이고도 비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스카 와일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19세기 런던 주인공 도리언 그레이는 누구나 돌아볼 만큼 완벽하고 순수한 외모를 가진 청년입니다. 어느 날 촉망받는 화가 바질 호워드는 순수한 아름다움을 가진 청년 도리언 그레이에게 완전히 매료됩니다. 바질은 도리언을 자신의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 삼고 정성을 다해 그의 전신 초상화를 그립니다. 이 작업실에서 도리언은 바질의 친구인 쾌락주의자 헬린 워튼경을 만나게 됩니다. 냉소적이고 화려한 언변을 가진 헨리경은 도리언에게 속삭입니다. 젊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며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당신의 젊음이 사라지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의 파격적인 가치관에 점점 물들기 시작합니다. 완성된 초상화를 본 도리언은 자신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지만 동시에 헨리의 말처럼 늙어갈 미래에 절망하며 울부짖습니다. 아, 이 초상화가 나 대신 늙고 내가 영원히 젊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영혼이라도 바치겠어. 이 강렬한 질투와 소망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도리언은 이름 없는 싸구려 극장의 배우 시빌 베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는 그녀의 외모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예술적인 재능에 반한 것이었죠. 도리언은 친구들에게 그녀를 자랑하기 위해 공연에 초대합니다. 하지만 도리언과 진짜 사랑에 빠진 시빌은 현실의 사랑이 너무 달콤해서 무대 위에 가짜 사랑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최악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이에 실망한 도리언은 냉혹하게 그녀를 버립니다. 당신은 내 예술적 영감을 죽였어.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돌아온 도리언은 초상화의 입가에 잔인하고 야비한 미소가 서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깜짝 놀란 그는 시빌에게 사과하려 하지만 이미 그녀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에게 헨리경은 다시 나타나 속삭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편의 비극적인 연극일 뿐이야. 슬퍼하지 말고 즐겨. 도리언은 이 말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고 본격적인 쾌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도리언은 초상화를 다락방 깊숙이 숨기고 커튼으로 가립니다. 이후 18년 동안 그는 온갖 퇴폐적인 향락과 범죄에 손을 댑니다.
소문은 무성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20대 청년의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사교계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지 못합니다. 도리언이 타락할수록 다락방의 초상화는 점점 더 흉측하게 변해갑니다. 죄악으로 인해 눈은 번들거리고 피부는 썩어 들어가며 손에는 피가 묻어납니다. 도리언은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로 사람들을 기만하면서도 가끔 다락방에 올라가 썩어가는 자신의 본 모습을 보며 공포와 쾌락을 동시에 느낍니다. 도리언의 나쁜 소문을 듣고 걱정이 된 화가 바질이 그를 찾아옵니다. 도리언은 비웃으며 바질을 다락방으로 데려가 가려진 커튼을 걷습니다. 그곳에는 바질이 그렸던 아름다운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악마 같은 괴물이 그려진 캔버스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악한 바질이 회개하라고 눈물로 호소하자 도리언은 갑작스러운 분노에 휩싸입니다. 네가 이 그림을 그려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도리언은 바질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화학자인 친구를 협박해 시신을 흔적도 없이 녹여버립니다. 살인 이후 도리언의 불안은 극에 달합니다. 아무리 마약과 쾌락에 몸을 던져도 환청과 환각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는 이제라도 착한 일을 하면 초상화가 다시 아름다워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한 여자를 유혹하려다 참아봅니다. 기대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확인한 초상화는 예전보다 더 가식적이고 흉측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선조차 초상화는 꿰뚫어 본 것이죠. 결국 도리언은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인 초상화를 없애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바질을 죽였던 그 칼을 들어 초상화의 심장을 깊숙이 찌릅니다. 으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도리언은 쓰러집니다. 하인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을 때 방 안에는 가슴에 칼이 꽂힌 채 죽어있는 추악하고 늙은 노인의 시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처음 그려졌던 그날처럼 눈부시게 아름답고 젊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19세기 후반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경제, 문화, 예술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번영했던 영국의 황금기 시기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매우 엄격한 도덕관념과 기독교적 윤리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고결함을 유지하면서 뒤로는 쾌락을 쫓는 인간의 이중성이 공존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도덕이나 교훈보다는 오직 아름다움 그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유미주의가 예술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주인공 도리언 그레이가 헬린 워튼경의 영향을 받아 쾌락과 외적인 아름다움에 집착하게 되는 설정은 당시의 이러한 유미주의적 경향을 반영합니다. 19세기가 끝나가는 피드 시에클 특유의 불안감과 퇴폐적인 분위기가 소설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화려한 파티, 극장, 예술가들의 작업실 등 당시 영국 상류층의 사교계의 모습이 상세하게 묘사됩니다. 이 시대를 배경으로 했기에 영원한 젊음을 위해
영혼을 파는 도리언의 선택이 당시 사회의 엄격한 도덕 기준과 충돌하며 더욱 극적인 비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리언 그레이의 추상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19세기 말 영국 문학계에서 가장 화려하면서도 비극적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1854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영국 여왕의 주치의이자 고고학자였고 어머니는 민족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로 활동한 직적인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190cm에 달하는 큰 키와 남다른 패션 감각 그리고 화려한 입담으로 사교계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는 유미주의 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도덕이나 교훈보다는 감각적인 아름다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그는 많은 시와 희곡을 남겼지만 장편 소설은 도리언 그레이의 추상이 유일합니다. 이 작품은 1890년에 처음 발표되었을 때 동성애적인 묘사와 비도덕성으로 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그는 연하의 대학생 알프레드 더글러스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당시 범죄였던 동성애 혐의로 2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명성과 재산,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출소 후 영국에서 추방되어 프랑스 등지를 떠돌다 1900년 46살의 젊은 나이에 파리의 한 호텔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의 재능은 작품에 쏟았지만 나의 천재성은 삶에 쏟았다. 그가 남긴 이 말처럼 오스카 와일드의 삶 자체가 하나의 파격적인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삶은 훗날 그가 쓴 도리언 그레이의 추상이 단순한 허구가 아닌 작가 본인의 자전적인 투영으로 해석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도리언은 온갖 악행을 저질렀지만 외모는 완벽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서문에서 도덕적인 책이나 비도덕적인 책 같은 것은 없다. 책은 잘 쓰였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예술작품을 평가할 때 그 안에 담긴 도덕성을 잣대로 삼아야 할까요? 헨리 워튼경은 도리언에게 젊을 때 모든 쾌락을 만끽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도리언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결국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무한한 자유와 쾌락이 주어졌을 때 인간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SNS에 보정된 사진을 올리고 실제 자신의 모습보다 그 디지털 이미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혹시 현대판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각자의 스마트폰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어떠셨나요?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위해 영혼을 팔았던 도리언 그레이.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결말은 결국 썩어버린 자신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예술과 도덕 그리고 쾌락의 끝에 대해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실제 내면의 모습이 충돌하는 이 소설의 이야기는 1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혹시 우리도 각자의 다락방에 남들에게는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는 추하게 변해가는 자신만의 초상화를 숨겨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독서 리스트에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요? 혹은 만약 여러분에게 도리언과 같은 초상화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다음에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문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 산책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학이 더 흥미로워지는 채널 문학 산책 구독하고 함께 읽어요.